지난 2017년 1월 서울시는 농업공화국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농업과 도농 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 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바로 옆에 총 사업비 907억 3,300만 원을 투입해 농업 전시, 문화관, 체험농장, 농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부지 활용 방안 등 사업 재검토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농업공화국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했던 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상한 제1부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일부시장 김상한입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취지와 목적, 추진 배경을 부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이제 마곡지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이제 농업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마곡지구 내에 농업 역사박물관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등 서울형 농업의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시 정책과 방향성이 부합해서 농업 체험과 과거, 현재, 미래 농업의 견학과 교육이 가능한 서울 농업의 상징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업공화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논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됐습니다. 네. 네. 이게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추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2017년에 농업공화국 조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그다음에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기본 설계 및 시시 설계 용역,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뭐 투자 심사, 기타 등등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 있던 상태고요. 국제 현상 공모를 거쳐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진이 다 됐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 당시 최초 산출한 사업비가 817억 3,300만 원. 네, 맞습니다. 2020년 4월에 변경됐죠? 네. 어떤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이제 현상 공모 전에 2020년 4월 달에 이제 건축 연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기준 단가가 변경돼 있고 부지 조성 원가가 상승이 돼 있어서 매입비가 좀 증액되어서 총 862억 원으로 예산이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그 국제 공모 현상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네? 산출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네. 국제 현상 공모에서 통상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제 설계의 이제 기본 컨셉을 실현하기 위하면 하려면 한 200억 원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020억 원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했나요? 나중에 그거 조정한 걸로 당초 알고 이제 있는데. 그 862억 원으로 조정돼 있던 게 현상 설계 거쳐서 실시 설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2억 원이 증가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설계 안에서 전시 공간을 축소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로컬 레스토랑을 삭제하는 등 이제 건축 연면적을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건축 면적을 감소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가 894억 9,30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사 발주를 전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95억 원 정도 되던 것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900, 감안하니까 907억 3,3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총사표 이게 817억 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907억으로 이제 9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건축 면적도 줄었죠.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9,810에서 9,638로 그렇죠. 최종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2017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농업공화국을 이게 2020년 5월 정도에 개장한다고 3월에 완공을 해서 5월 정도에 개장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서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 처음에는 2017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2020년 5월이라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뭐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하고 예. 이게 참 일정이 이렇게 왜 그 계획 당시에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당초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하다 보면 이제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고 투자 심사할 때도 문제가 되고 공유예산 심의라는 이제 의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때마다 좀 지연 사유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공공사업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어떤 사업을 중단할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임 시장님 임기 중이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 때는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업공화국이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쭉 해왔는데 사실은 그 중점을 두었던 도시농업 자체에 대해서 야 이것이 과연 서울시 시계 내에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농업공화국이 당초 계획대로 그 효과성을 확실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지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전임 시장 때는 지금 부시장 답변을 들어보면은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책이 이게 이제 전임 시장님 때도 계속 이런 문제가 시장님이 이제 도시녹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그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부지 적합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그 사거리에 가면 농업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업박물관하고 기능중복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201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계획을 하고 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여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과 실태 검토도 했고 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추진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곡지구 아니 그 당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간에 시작이 다 이게 사전 검토도 다 했던 거예요. 당연히 정책도 당연히 다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된다.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치유 농업에도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게 다 정책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시장 답변은
전임 시장 때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 때도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전임 시장 때 문제됐다는 건 자료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네. 이걸 2020년도까지 완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 그게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의원님 질의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저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아마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그때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자, 그 당시에도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다고 그래서 예, 정말 핵심적인 정책으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거를 그럼 어쩜 법정 근거나 그 의원이 지적한 예. 그 내용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 안 된다.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증거가 있었나요? 그 지적됐던 내용은 나중에 이제 속기록 확인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하실 저기가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저 시민 102명인가가 저기 추진위원회도 결성해가지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래 치유 농업 뭐 여러 가지 그 힐링 뭐 이런 거 주민의 시민들이 어떤 그 삶의 만족이라고 할까요? 삶의 질 향상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하고 아마 시민들 추진위원회도 만든 걸로 본의원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조금 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이 당시 이제 여기 이제 농업공화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 마곡지구가 보상이 될 때 거기에 이제 농사 짓는 시민들이 꽤 그 많으셨다고 합니다. 부지가 SH 부지죠. 그러니까 그 마곡지구 보상할 때 이제 다 예, 예. 보상이 된 상황입니다. 예. 부지 매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때? 2010년에 SH와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2010년에 계약금을 주고 5년 분납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2024년까지 예산이 지금 부지 매입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증가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 2021년 4월에 그 기본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021년 7월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전면 재검토가 진행됐죠. 네. 그 상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고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께서 네,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걸 강력하게 제시한 건 아닙니다. 속기록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제일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게 사실은 여기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뭐 부지가 협소하고 네, 거기에 네. 뭐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재검토할 때 부지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저기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의견 제시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조성 계획이 철회되고 이제 다시 그 재구조화가 이제 2022년 10월에 됐죠. 네. 10월부터 해서 공공개발 담당관에게 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하라고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검토 결과 나온 게 이제 공공개발 담당관은 또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게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농업뿐만이 아니고 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요즘에 스마트팜이 이제 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테크에다가 식물 병원, 뭐 요즘 반려식물 뭐 병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
구상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결론이 안 나왔죠. 예, 1,152억 원으로 되니까 아니 예산도 많이 소요돼서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그랬더니 아니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 야,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도 나지도 않았죠. 결론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론도 안 났죠. 예. 거기서는 의견을 그렇게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개발 담당관에서 이제 민간 전문가 뭐 이런 자문 등을 많이 이제 등을 통해서 이제 뭐 미래 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시 공간 예. 뭐 중심으로 한 그 뭐 어떤 그 복합 문화 시설 추진 등을 재검토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했지만 결론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이제 정원도시 서울 지금은 이제 부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 8억을 들여서 네. 겉조명 꽃정원을 조성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확정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 결론도 있으니까 안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임시적으로라도 꽃정원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편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큰 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꽃정원 형태로 조성이 돼서 개방이 되고 있는 8억 원 상태입니다. 들여서 이제 그렇습니다. 해서 예.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문할 건 많은데 일단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매몰 비용이 발생했죠. 매몰 비용이라 하면 이제 뭐 부지 매입비는 어차피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설계비 등 포함해서 한 24억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매몰 비용이라면 무엇을 의미하죠? 부시장 답변해 보시죠. 보통 이제 이미 지출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사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회수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24억 700만 원입니다. 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중단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015년에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이거 9년 정도 걸렸네요. 그동안의 행정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간 낭비라는 것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24억 700만 원이에요. 지금 24억 700만 원이 이제 통상 이제 뭐 설계사, 그다음에 용역사에 대한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급된 금액이 아마 우리 어마어마한 비용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단 24억 700만 원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매몰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비용이 크다 적다 아유 적지 않죠. 크죠. 예, 적지 않습니다. 예. 본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더 큽니다. 다만 이제 행정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노력한 이제 이렇게 비용이 네. 그러니까 예. 공무원들의 뭐 여러 가지 2015년도부터 이거 들어간 예산을 아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근데 2005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게 어디 도망간 건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그만큼 단련이 되고 실력이 자, 늘어났다는 그러면 부분까지 24억 생각을 좀 700만 해주십시오. 원에 대한 매몰 비용 예. 생긴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까요? 시민들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당연히 한 거죠. 네. 그렇게 답변을 잘하세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네.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근데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딱 맞추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본의원도 있고요. 적극 행정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다면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처음에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서부터 추진해가지고 중단될 때까지 몇 번의 재검토, 몇 번의 정책 회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왜 문제점을 왜 지적을 못하고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냔 말입니다. 맞아요. 추진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 될 때 본의원도 압니다. 응? 새롭게 준비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은 그 실시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문제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 여부란 말입니다. 노력을 했는지 지금 매몰 비용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24억의 매몰비가 생긴 이거 큰 액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의원뿐이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어떤 노력을 했냐?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던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24억이라는 이제 그 예산이 이제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매몰 비용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또 노력도 계속 부족했고, 예, 아니면은 서울시가 구축한 정책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년 넘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다는 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서울시가 구축한 그 행정의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어떤 계획을 정책 계획을 하려면 아주 면밀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어쨌든 간에 부시장께서 봤을 때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에 이렇게 큰 비용이 낭비된 이유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네.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실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이게 대해서는 예, 뭐 2017년부터 어쨌든 간에 네. 4년이란 기간 동안 뭐 부지 협소 이런 거 뭐 예산 과다 투입 문제 이런 거는 그건 좀 본의원님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럼. 매몰 비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정학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또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몰 비용 때문에 실패할 게 명확한데 계속 돈을 넣는 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그런 거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예. 좀 면밀하지 못했다. 예. 그런 그 걸 부분은 뭐 인정하시는 저희도 거죠? 예,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자, 사업이 중단된 지 이제 3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담당 부서에서 사업 실패 원인 같은 거를 분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끝에 계획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좀 본인한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생각하는 이 도시공화국, 농업공화국 실패의 원인은 진짜 이유가 뭐라고 한번 솔직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별로 그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중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한때는 굉장히 중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도시농업이 정말 서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점점 판명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어느 시점에는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는 시민들의 욕구, 수요를 어느 정도 담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긴요.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시작부터가 의견님이랑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네. 농업공화국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일부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방법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서울식물원 바로 옆이고 하니까 아마 네. 그 꽃정원을 임시로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이 적절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본의는. 근데 일단 뭐 식물원의 주변에 그 식물원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지금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되고요. 유일부지를 뭐 임시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예산을 오래 해보고 지역의 이제 요청 사항들을 많이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빈 땅만 보면 뭐를 지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요. 빈 땅이 많은데도 그렇지 그래서 않더라고 보니까. 그 빈 땅에 올릴 수 있는 그 용도로 활용해 나가는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내년 2025년도에 용역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 부서 우리 민생노동부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정원 임시 활용하기로 결정이 이제 지금 해서 지금 다 조성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꽃정원 활용과는 어떤 별개로 부지 활용 계획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지는 않았었나요? 지금 이제 우리 관련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활용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지금 변화된 이제 마곡 지구에 맞는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부서 내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근데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뭐 바로 저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 뭐 하는 게 뭐 능사가 1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그렇죠?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일단 이게 아마 관련 부서에서 먼저 한번 뭐 브레인스토밍처럼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를 다시 모아서 서울식물이 인근에 있고 또 바로 옆에 이제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마곡산업지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뭐 기타 등등의 방안을 열어놓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기획에서도 2022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지금 이 농업공화국 사업이 중단됐는데 목적 없는 부지 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질문하신 것을 본 의원이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중단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했다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5년씩 걸려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네. 했다면 부지 활용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부지 20 아니요. 아니요. 20년도 중단하고도 아니요. 20년도에 계약금 2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인재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 문득 나네요. 네. 본인이. 의장님 그렇다면은 식에서 석 웃고 계시는데요. 어떤 그 부지 활용 계획은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면요. 네. 하여튼간에 농업공화국이라는 계획을 위해서 부지 매입이 계약이 완료됐고 계약금이 1차에 들어갔고 5년 분납으로 해서 연차별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지 토지 매입비가 다 지출이 되면 그 부지는 시유지로 완전히 매입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아직 뭐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미래 활용 가능성이 높기 서울시가 때문에 부동산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재산도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제대로 된 계획을 짜보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질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중단된 지 사업이 벌써 몇 년 됐는데 물론 토지값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SH공사에서 뭐 손해 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도 인정해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다른 때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그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초에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었는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저는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주변의 주민분들도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질문 답변 내용은 쭉 잘 지켜봤고요. 사업 계획을 잘 세워달라 이러면 이제 뭘 지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 부지 활용 계획이 뭐 혹시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방금 전에 부시장이 용역을 이제 주면은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럼 따라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글쎄요, 그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존에 매입이 진행 중이니까 매입은 하되 먼 장래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용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서울시의 재산이거든요. 방금 전에 부시장이 답변 도중에 답변이 잘려서 답변을 마저 다 못하는 걸 제가 봤는데 빈 땅을 꼭 뭘로 써야 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매몰 비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모든 사업을 다 뭐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농업공화국 그 조성 사업처럼 사업이 중단되고 실패한 사업은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한다 하더라도 어떤 뭐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변 그 부지 주변 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활용 가능성이 아마 매우 높은 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장도 본의원이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적인데 기존에 이제 시민들이 원했던 사항들과 이제 뭐 부서에서 그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반영해 시민들이 좀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네.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성공한 사업에 대해 그 사례를 공유하고 타 사업 추진 시 벤치마킹에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업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일부러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 역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게 공유해야 합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실패 사례뿐 아니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실패한 여러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직원들과 아니면 시민들과 공유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실패를 교훈 삼아 해당 부재 활용 대안을 다각도로 철저히 검토해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